예, 안녕하십니까, 솔몽입니다. 오늘은 좀 더 나스닥과 다우 지수를 통해서 현 위치에 대해서 또 향후 대응에 대해서 좀 알아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나스닥 1998년도부터 장기 차트로 보시겠습니다. 나스닥이 아찔하죠. 주목해야 될 게 2000년도 버블이죠. 근데 뭐 당연히 뭐 현 버블이 2000년보다 높다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동안에 화폐 단위도 달라졌고 미국 경제 상황도 다르고 했기 때문에 지금 주가가 그 당시보다 높다고 해서 현재가 더 버블이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은 우리가 여기서 하면 나중에 더 오른다고 해도 고점을 맞게 되면 이렇게 폭락하는 현상들이 나타나게 되기 때문에 어, 지금 어느 위치 정도 와 있고 어느 정도의 버블인지 대략적으로만 오늘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좀 더 긴 그림을 하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1900년부터 좀 보겠습니다. 요거는 이제 슐러 PER 지수라고 해서 로버트 실러라고 이제 그분이 만든 지수인데 그 전에 이제 실러가 재작년이었죠. 재작년에 한번 한 얘기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뉴스를 찾아보니까 뭐 재작년 9월달에 얘기했었네요. 실러 대공황 때처럼 고평가됐다. 이제 이렇게 얘기하는 이유가 이제 자신이 만든 이제 PER 기반으로 한 그 지수로 인해서 그 이분이 만든 이제 CAP, 케이프라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케이프 지수라는 요 PER로 보는 이 지수를 통해서 이런 얘기를 했는데 버블 수준이 1930년경에 있었던 대공황 때 대공황을 일으킨 원인이 그때 주식의 급상승 후 급락 뭐 그런 것들이었죠. 뭐 그 당시 구두 닦기도 나중에 주식 투자를 했다라고 해서 유명한 그 당시 얘기인데 어쨌든 그가 봤을 때 PER로 봤을 때의 그 레벨이 이때 대공황 때와 비슷한 버블 레벨이고 2000년대보다는 낮은 수준이다라고 합니다. 그러나 이제 그 정도 레벨이고 이분이 지금 고평가된 이유에 대해서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데 저는 이렇게 보지 않습니다. 그 현재 다우나스닥 버블의 이유는 거의 저는 99% 확신하건데 미국 은행들 이제 FED와 연결되어 있는 그 은행들의 파생 돈놀이입니다. 파생. 그러니까 그들이 버블을 만들고 있어요. 끊임없이는 달러의 유동성을 이제 은행들에 공급하고 그걸로 인해 버블을 만들었다고 개인적으로 확신하는데 뭐 그것도 기회가 되면 나중에 한번 얘기를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이제 그 당시와 다른 점도 몇 가지 있다라고 얘기를 하죠. 여기 보면은 그 당시는 이제 주식하려고 많은 빚을 냈었는데 지금은 뭐 그 정도는 아니다. 그리고 지금은 안정장치 뭐 규제도 있다라고 하는데 그래서 그분이 뭐 이런 얘기를 하죠. 그래도 현재가 고평가라는 인지하라는 거죠. 2017년 비만인 된 상태이지만 비만인 사람 중에 100살까지 사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버블이 더 갈 수도 있지만 현재가 비만 수준의 위험한 수준이다. 자, 그럼 슐러 PER 지수를 한번 보겠습니다. 이때가 대공황 때죠. 이때가 대공황 때인데 대공황 때와 비슷하네요. 그죠? 진짜로 그 레벨이. 그러니까 PER로 인한 요건 이제 주가가 아닙니다. 주가는 지금이 더 높죠. 주가로 비교한 게 아니고 버블에 대한 평가로 봤을 때 PER 기반으로 했을 때 이렇다는 겁니다. 물론 이제 모든 걸 PER로만 다 설명할 수는 없죠. 주식이 다 PER로만 돌아가는 건 아니지만 PER은 굉장히 중요한 지수죠. 이게 기업의 실적과 연관된 거기 때문에 일단 이때와 비슷하죠. 근데 더 재밌는 점은 2000년대의 그 닷컴 버블은 사실상 예, 더 심했다. 그러니까 만약에 이게 닷컴 버블 때까지 간다면 더 갈 수도 있다라는 의미도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뭐 버블이라는 것은 어, 모르긴 하죠. 근데 중요한 것은 어디든 고점을 맞으면 그러니까 예를 들어 지금이 여기라 쳐요. 그러니까는 어, 지금의 시점이 2000년도 부근에서 여기라고 칩시다. 여기라고 쳐요. 여기라고 쳐서 나중에 혹시 더 오를지도 몰라요. 중요한 거는
언젠가 고점을 찍고 나면은 현 레벨 아래로, 이때가 2008년이죠. 이때도 이미 단기간에 급락 시작해서 단기간에 이 레벨을 깨게 되죠. 그렇기 때문에 어느 시점인지 아는 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이걸 모르면 여러분 물리게 돼요. 여기 이런데 물려버리고 장투하게 된다니까요. 손실 회복하려고. 이 외에 말고도 뭐 여러 가지 지수나 그 고평가 지표가 있는데 지금 다 고평가 신호를 다 내고 있죠. 예, 그거는 여러분이 반드시 노벨 경제학상을 받은 실러 교수뿐만 아니고 버핏은 약간 이제 자신의 말을 책임지고 싶지 않은 듯하게 답변을 했죠. 왜 기술주에 투자하지 않느냐는 얘기에서 자기는 기술주에 대해 잘 모른다. 현재 이제 나스닥 특히 기술주에 버블이 심한, 다우도 일부 있을지 모르나 굉장한 버블은 기술주에 있다. 예. 버핏은 이제 자기 발언의 그 파급력을 알기 때문에 또 기술주 버블이 있다 하면 또 그걸로 또 문제가 생기거든요. 그러니까 자신은 기술주를 잘 모르기 때문에 거기에 투자하지 않는다라고 이렇게 두루 뭉실하게 아주 영악하게 대답을 했습니다. 자, 이제부터가 중요한 내용입니다. 근데 여러분 제가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은 고점 신호를 여러분이 그래서 이제 알아야 되는데 이제 차트, 제가 이제 차트 연구하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그걸 알려드려야 되는데, 여러분이 차트에 대해 잘 모르더라도 대략적으로 이때와 이때 어떻습니까? 닮은 점이 있습니까? 요거 하나 형태만 여러분이 체크를 하고 가세요. 이 의미는 현재가 꼭 반드시 이때와 같은 그 버블이라는, 그러니까 이때처럼 반드시 고점이라는 의미는 아닙니다. 그러나 고점이 될 만한 사인들이, 자, 고점이 되는 사인의 고점에서 재밌는 점은요, 여러분 어디나 그렇지만 하락 후에 반드시 반등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고점에서 못 빠져나가는 이유가, 여러분 잘 들으세요. 다시 이런 반등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부동산 시장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잘 들으세요. 이 미련의 파동, 어, 이 미련의 파동을 코스피도 보여드릴까요? 코스피 지금 2007년 8년으로 돌아가 볼까요? 2008년도 개박살 나기 전입니다. 여러분 2008년도 900대까지 2000선에서 하락했을 때 전에 잡으십시오. 첫 하락 끌어올립니다. 둘째 하락, 세 번째 끌어올리고 폭락하. 심지어 여기서도 한번 반등 나오고 떨어지죠. 아시겠습니까? 반드시 고점에서 몇 번 끌어올린 후에 폭락을 한다. 아까 나스닥은 월봉을 보여드리기 때문에 이렇게 세부적인 게 안 보였는데 몇 번이 될지 몰라요. 아까는 월봉을 보여드려서 그런데 이런 식으로 미련의 파동이 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이 상승의 추세를 어떻게 이거는 나중에 또 설명드리겠습니다. 요 상승의 추세, 단기간의 상승의 추세를 벗어난 지점, 반등 후에 벗어난 지점이 왔을 때, 지금 여기도 이제 아직 여기는 이제 상승의 추세 안으로 좀 들어오려고 하고 있죠. 나중에 언젠가 늦춰 잡아서 추세를 여기 봤을 때 이렇게 요거 설명 잠깐 드릴게요. 요렇게 설명드리면 될 것 같아요. 늦춰 잡아서 이게 추세라고 가정합시다. 근데 이게 여러 번 꿀렁거리면서 이 추세 바깥으로 떨어졌을 때 깼죠. 추세 깼잖아요. 여기 대략 그어드린 추세의 위에 있지 않고 아래로 왔을 때, 이때는 그냥 다 던지고 나갈 거예요. 그걸 아시고 투자하시라고요. 물론 이 부분에서는 꿀렁거리다가 다시 올라왔죠. 그죠? 그러면 그때는 확인하고 다시 매수하고, 그러니까 여기서는 다시 들어가는 거고, 물론 여기도 꿀렁거리다가 다시 위로 갈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너무 예측하려고 하지 말고 따라간다고 생각하되, 여기서처럼 이렇게 버블권에서는 이렇게 이런 대략금 추세선을 깨지는 이 시점에라도 손절하고 떠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나스닥이 단기로만 보면은 의외로 코스피 선물하고도 약간 연동이 있어요. 제가 왜 미국 은행들이 선물 플레이를 하고 있냐고 생각하냐면은, 다우나스닥 움직이게 되면은 전 세계 증시 움직이기 때문에 여기 선물, 누적 선물, 보통 작년에 급락일 때도 여기가 1.5가량 마이너스일 때 나왔고, 여기가 상당히 플러스일 때는 만긴 날에도 약간 하락폭이 제한되고 약간 연관성, 물론 100%는 아닌데, 이 이거 외국인 현물과 선물 다 좀 조합하면은 우리나라 증시 외국인 움직임 속에서 이것도 지표가 될 수 있습니다.
고점 신호 아닌지 잘 지켜보게